제가 출생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참 진짜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 네, 예. 잘못했으면 수령님을 모시고 북한에서 여기서 태어날 뻔했는데 예. 아슬아슬하게 전 세계가 이미 다 아니까 홀딱 갔으니까 몇 년생이에요, 그러니까 55년생입니다. 55년. 네, 네. 그 6.25가 53년도에 끝났으니까 네, 네, 예. 끝나고 1년 2년 지나서 2년 지났어. 네, 네, 예. 이야, 나도 고생했지만 장로님도 고생했겠다. 뭐 다 고생했죠, 그 당시에는. 6.25 끝난 지 그 1, 2년 후에는요, 이야, 지금요, 저 인도, 아프리카는 저리 갈아요. 대한민국이요, 세계에서 인도 다음에 못 사는 나라요. 그거 알아요, 그런 거? 그런 거 알아요? 인도와 거의 같았죠. 78불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그렇죠. 예, 예, 예. 차 또 눈물이 날라 그래. 니들이 아냐 이 개새끼들아. 춘천에는 그래도 도시라서 화장실 갔다 오면은 화장실에서 똥 싸고 난 뒤에 돌로 닦았어요, 집으로 닦았어요, 종이로 닦았어요. 신문지 같은 거. 신문지로? 이거는 춘천의 혜택이야. 우리는요, 집 가지고 닦았어, 엉덩이로. 똥 싸고 나는데 집. 은성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목사님. 은성은 뭐 최악의 조건 아닙니까? 시골이고 뭐 해서. 황윤선 장로님. 집으로 닦았어요, 종이로 닦았어요? 전 기억이 없습니다. 아이고, 나 참. 아니, 우리 김구선 선생님, 예. 평양 있잖아요. 평양은 뭐 잘 살았으니까. 거기는 그래도 그때는 한국보다 더 잘 살았잖아요, 평양이. 그렇죠. 그래도 북한은 그 집 가지고 똥 닦는 거는 없죠, 북한에. 저는 못 들어봤어요. 못했어요? 시골은요, 시골. 북한 시골은. 글쎄, 하여튼 시골이든 시내든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와. 요즘 날씨도 더운데 이제 다른 걸로 가시죠. 이동호. 이동호는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며. 예,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야, 내가 이동호 같은 부모님을 만났으면요, 나는 하버드 대학 나왔다. 제가 아버지 말은 정말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안 듣고 빨갱이 운동이나 하고 앉았고. 근데 아버지가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에요. 말해. 예. 그때 아버지가 이동호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새끼야.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저보고 한 말이 있는데 너는 생긴 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정말 내 말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 정말 내 말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 생기가 멀쩡하게. 아버지가 왼쪽으로 가면 좀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갔거든요. 청개구리 똑같네. 같아. 자, 그래서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어. 예. 괜찮아. 마지막으로 이제 날 만나가지고 아멘. 시온에 데려가 열리게 생겼어. 반드시 이동호는 내가 국회로 집어넣으려고. 지금부터 이동호 의원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의원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근데 오늘 주제가 6.25인데 자, 이동호 예, 교수님, 예. 6.25가 뭐 하는 날이에요? 저는 그 대학 다닐 때는 그러니까 운동권 시절에 6.25를 어떻게 배웠냐면 미제에 대항해서 한국 민중과 그 북한 우리 그 공산군이 미제에 대항해서 침략군에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한 날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지하에서 배울 때. 미제에 대해서. 예. 북한하고 똑같네. 그럼요. 그 북한에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방송에 그런 역사 강좌가 있었어요. 역사 강좌 시리가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것을 전부 그 녹취가 아니죠. 타이프로 쳐가지고 그걸 지하에서 공부했어요. 김구선 선생님은 북한에서 6.25를 어떻게 가르쳐요? 6.25를 그는 뭐 분명합니다. 어떻게? 미국과 그 괴뢰, 그 괴뢰 남조선 괴뢰군에 의해서 침략 전쟁이 있었다. 북한을 침략했다. 예. 아, 그렇게 가르쳐. 그걸 가르쳐요? 예.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렇게 그렇죠. 했어요. 그리고 저 북한은 유일적인 교육이니까 아, 유치원부터 그 대학까지 사회 나와서도 갔고 당에서도 갔고 군에서도 갔고 아. 유일적입니다. 미제국주의와 남고성 계례 도당들이 예. 북조선을 침략해서 왔는데 예. 우리가 받아쳐가지고 승리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북한에 있을 때 못 해봤어요. 그때 6.25 일어날 때 예. 미군은 없었거든, 한국에. 그 예. 저기는 유일적으로 또 교육해주고 지금 알다시피 정보 차단해가지고 교육하기 때문에 예. 오직 당의 목소리가 진리고 진실입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사오치적인 그런 생각은 안 하지요. 예, 그냥 그대로 맹목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믿는 것처럼. 예, 지금도 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6.25 전쟁은 미제와 구의 계례도당인 남조선 군에 의해서 일으킨 침략 전쟁이다. 근데요, 탈북자들이 한 3만 5천 명이 와 있잖아요. 예, 굉장히 내 탈북자들 많이 도와줬거든요, 사실은. 예, 저 너무 외롭다고 해서 내가 연말에 가면 탈북자들을 연말 막년회 있잖아요. 예. 내가 10년 해줬어요. 예. 막년회를. 저 상품권 10만 원씩 주면서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예, 진짜 기분 나쁜 게 있어. 뭐냐 하면 탈북자들 중에도 예. 6.25는 우리가 일으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탈북자들 중에도. 이 방송 뜯으면 또 이제 탈북자들이 이제 좀 섭섭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란 어떤 체제인지 그 본질적인 걸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접속하고 이러저러하게 이제 자기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처럼 그런 말씀을 해야 평가가 긍정적으로 그 이렇게 되는 말하더라고. 거죠. 목사님 우리를 도와주는 거는 감사하고 남조선도 좋고 오기도 잘했고 다 좋은데 6.25는 이게 저 남조선이 미제국주의자들이 건드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확히 말하죠. 절대 그렇게 교육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안 하고 이제 그건 변종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데 마음에 맞춰서 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 자, 일단 저는 목사님 김 선생 말 중에 남한을 괴뢰군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어봐요, 저는요. 북한을 괴뢰군이라고 불렀지 남한 괴뢰군이라는 말은 전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괴뢰란 말은 미제국주의의 하수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아, 역시 빨갱이가 해석을 잘합니다. 한마디 더 붙이면 이제 우리 김학성 교수님 말씀에 서기는데 북한에서는 철저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국군을 볼 때는 괴뢰군, 정치에서는 자주성이 없는 미국의 하수인, 경제에도 미국이 없으면 자생할 수 없는 경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6.25 방송을 계속 해나갈 텐데 일주일 동안을. 왜냐하면 전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일단 외곽에 대한 이 환경부터 한번 내가 접근을 해볼 텐데 황준선 장로님, 에치슨 라인이 뭐하는 라인이에요? 그 뭐하는 에치슨 라인이에요? 그 말씀 에치슨 라인을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은 에치슨이 뭐였죠? 동물 이름이요? 그 사슴 이름이요? 누구예요? 그 당시에 네. 1949년 50년대에 네. 미국의 국무장관이었습니다. 국무장관? 예. 국무장관이 라인을 뭘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 6.25는 예. 6.25는 김일성이는 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남한을 잡아먹겠다는 탐욕이 있었고 그렇지.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한 것이 스탈린의 공산주의를 좀 확산시키겠다. 예. 뭐 또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부동항,
하도 요새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무슨 부동항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부동항이라는 것은 얼음이 얼지 않는 얼지 않는 항구, 항구, 예. 바다를 가지고 싶었지 러시아가. 예, 러시아는 대륙 국가이면서도 해양 국가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대륙으로 진출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가장 광범위한 정면을 중국하고 또 막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중국 쪽으로 확산 못하니까 그걸로 가는 거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모택동의 성의를 받아오면은 그거는 예. 나중에 얘기하기로 그러니까 하고 일단은 에치선 라인이 에치슨이 짐승 이름인지 사슴 이름인지 그 48년도부터 49년도까지 김일성이가 스탈린하고 모택동이한테 가서 계속 승인만 해라, 지원만 해라. 넘어가면 우리가 남침하면은 3개월 안에 다 석권한다. 나는요 너무 지식이 많은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하도 아는 게 많아서 막 광범위한 걸 다 말하려고 그래요. 에치슨 라인은 뭐냐 하면은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이가 한마디로 뭐냐 하면 남조선 대한민국을 북한하고 러시아한테 넘겨준다는 거야. 주워 먹으라고. 미국의 방위권 목사님, 밖으로 목사님. 한국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산주의의 남하의 선을 일본의 홋카이도로부터 대만, 필리핀으로 정한다 이거야. 이 말은 뭔 말이냐? 암시어 남조선은 주워 먹으라는 거야. 이게 에치슨 라인의 선포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의 외부 환경 때문에 6.25가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를 했어요. 철수했죠. 49년 조한미군은 그 이전에 철수했고 철수했고. 없는 상태고. 에치선 라인이 왜 중요하냐면은 스탈린이 미국의 원자탄 두렵고 미국 때문에 지원을 하기를 두려워했는데 1월달에 50년 1월달에 에치선 라인이라는 것은 극동 일대에서 미국의 관심 지역은 알류산 열도로부터 일본, 필리핀, 대만, 호주, 예, 이 라인이다 해서 우리나라를 배제했어. 예, 제외시킨 겁니다. 제외시켰어. 그만큼 그때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어떤 국익이나 어떤 데 관심이 없던데고.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가 3, 4월에 얼씨구 좋구나. 가서 봐라 이거. 미국은 한국에 관심이 없다.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미국 걱정하지 마라. 이게 결정적인 유교의 도화선입니다. 외부 환경이 그렇게 돼 있었다 이거야. 자, 김학성 교수. 예. 아돌프 히틀러라고 들어봤어요? 예. 몇 번 들었습니다. 들었죠? 지금 독일이 가지고 있는 반나치법 있잖아. 네네. 그거 같이 반주사파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그거 누가 만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연구하라 그래서 제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께서 지원도 해주셔가지고요. 독일의 그 형법 교수를 우리 한국과 국제 학술 대회를 작년에 이미 다 했습니다. 프레젠타에서 했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기자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반주사법법이 또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인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차지에 밝혀드리겠어요. 반주사법법과 국가보안법은 다른 법이에요. 우리는 예컨대 내년 4월 10일 200석을 하게 되면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좀 더 세분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첩의 범위를 축소시켜가지고 정확하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은 전달이 잘 안 될 거예요. 간첩의 범위를 축소시켜서 처벌해야 된다는 말은 좀 더 법률적이니까 논외로 하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한테 반주사법법을 연구해보라 하셨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떤 측면으로 갈 것이냐. 하나만 말씀드리면 독일이 1990년에 히틀러 시대에 있었던 반국가적인 이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그 재판소에서 수많은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그걸 1990년에 독일이요 소급해서 그 민족재판소와 인민재판소가 행한 법원의 판결을 다 무효화시켰습니다. 무효화시켰단 말이죠.
거기에 포인트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지금 제주 4.3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직권 재심에 의해서 한 300여 명, 500명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고 있고 9천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한 2년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다 원인 무효시키는 내용을 반주사법에 담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아멘, 아멘. 참 이게 많이 아는 교수들하고 대화하기 힘들어요. 내가 딱 이게 뭐 아돌프 히틀러 아냐고 내가 그것만 물어봤거든. 그러면 안다 그러면 되는데 그냥 대학에 4년 강의하는 내용을 다 말하려고 막 쏟아 부으니까 자, 또 올라올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왜 아돌프 히틀러가 6.25 전쟁과 관계가 있느냐?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일으킨 거는 알죠? 그래서 러시아를 침공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반격해서 야, 내가 이거 일어서서 말해야 돼. 러시아에 펄펄 끓는 청년들이 히틀러하고 싸우다가 군인들이 1,800만 명이 죽었어. 서울 경기 인구 합한 거야. 황준선 장로님 맞죠? 예. 맞죠. 군인만 내가 맞죠. 이번에는 뻥친 거 아니죠? 아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1,800 여러분 서울 경기 인구 다 합친 거예요. 그것도 여자들도 아니고 펄펄 끓는 군인들이 탱크전 있잖아. 탱크전 독일하고 단 탱크전은 다 러시아가 한 거야. 미국과 영국과 불란서는요 사람 많이 안 죽는 전쟁만 했어요. 공수부대, 해병대, 공군 이런 것만 지원했고 실제로 죽는 전쟁은 러시아가 다 했다고. 근데 러시아는 전쟁을 2개를 동시에 해야 돼. 어디하고? 일본하고도 해야 되는 거야. 일본하고 저 홋카이도하고 러시아하고 붙었잖아. 알죠? 지도 한번 펴봐. 아이 참나 이것도 모르고 무식 충만해가지고 말이야.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국토가 붙었다니까 저 꼬리같이 생겨가지고 세계 지도 보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은 러시아는 2개 나라하고 전쟁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일본하고도 해야 되고 러시아는 히틀러하고도 해야 돼. 독일하고도 해야 되는데 한 나라가 2 전쟁을 동시에 하기가 힘드니까 이 스탈린이 깨를 부려서 뭐라 그러냐. 일본하고는 5년 평화조약을 체결해. 일본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 자 보세요. 평화조약은 지키기 위해서 존재해요? 깨지기 위해 존재해요? 그렇지. 그거까지는 잘 아시네. 그래서 러시아가 일본하고 평화조약을 할 때 5년 할 때에 지키려고 할까 깨려고 할까? 일단은 일본하고는 전쟁을 안 하겠다 해놓고 독일하고만 하는 거야. 그래서 45년도에 4월 말에 히틀러가 애인하고 둘이 자살해서 죽었어. 그리고 5월 초에 독일이 항복을 했어.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 끝나니까 바로 황준선 장로님 스탈린이 일본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바로 병력을 움직이기 시작해서 예. 바로 선전포고도 하고 선전포고. 예. 기가 막히. 이거 보세요. 평화조약이요? 하이코. 지금 북한하고 평화조약? 뭐? 정전협정? 지키기 위한 거예요? 깨기 위한 거예요? 1년도 못 가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일본한테 야! 필요 없어. 다음 우리하고 싸우자 해서 병력을 극동에서 유럽에서 극동아시아로 이동을 했다 이거야. 했는데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수님들 말 시키니까 나고 길게 해가지고 계속 남진을 하다가 스탈린이가 꾀가 생겼어. 뭔 생각냐? 이 개새끼들 미국하고 영국하고 불란서는 그때 소련하고 한편이 한편. 연합군이야 연합군 맞죠? 예, 연합 같은 편이야. 맞습니다. 예, 나는 이게 확인만 시키면 돼. 연합군인데 아니 보니까 러시아의 새끼들은 다 죽이고 미국하고 걔들은 말이야 군수 물자만 도와주고 이러니까 중간쯤 오다가 스탈린이 깨가 나서 야 우리 전쟁 피로감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은 전쟁 못하겠어 하고 루스벨트한테 미국에 하니까 루스벨트가 다 됐어. 독일은 끝났고 이제 일본은 전쟁할 것도 없어. 한다고 말만 해도 일본은 무너져. 그래도 우리 병사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 전쟁을 좀 준비해서 쉬었다 해야 돼. 자꾸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아. 뭐 감기 걸렸다 뭐 전화도 안 받아. 그러니까 루스벨트도 그때 사실은요 거기 갔다 와서 죽었는데 이게 장애인이요.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러 간다. 그래가지고 카이로에 들러서 윈서 처칠하고 작전 모의를 했어. 스탈린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자. 다 짜고 세계 최고의 휴양 도시인 얄타로 갔어. 얄타 회담 들어봤지? 나도 거기 가보려 그래.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있습니다. 크림반도 크림반도에 있습니다. 가봤어요? 못 가봤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가려고 빼놨습니다. 박연미 살지 마라. 거기도 안 데려가는데 왜 살아? 휴양도시 그게 얄타야. 얄타를 가겠다. 그리고 갔어요. 가서 이제 스탈린을 만났어. 루스벨트가 만나서 같이 하자니까 일본을 다 됐다고. 이제는 시작만 하면 일본은 그냥 주저앉아. 그런데도 말 안 듣는 거야. 아이 그래도 아직 조금 전쟁 준비를 좀 해야지. 애새끼들이 아직도 말이야 휴가도 갔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달래도 안 되니까 책상 밑에 있던 버섯구름이 뭐예요? 미국이 그때 핵무기 시험을 완성했어요. 원자탄의 시험을 완성했어. 그림 보여줘봐. 버섯구름. 이게 최초로 미국이 원자탄을 성공했어. 아직 써먹은 건 아니야. 보세요 이거 원자탄. 이거 원자탄 그림. 이것이 미국이 성공을 해서 이 그림을 보여줬어. 그래 필요 없어. 이거 쓸 거야 우리. 일본에다 이거 쓸 거야. 그 대신에 일본하고 전쟁 끝난 뒤에 결과물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 더 이상 말하지 마. 너희들이 손 떼어. 이렇게 하니까 스탈린이 뭐라고 말했냐. 언제 전쟁 안 한다고 그랬냐고. 조금 쉬었다 한다 그러는데 그날부터 러시아 군대가 남방으로 극동아시아로 이동하는데 스스로 왜? 어차피 일본은 끝난다 이게 미국에 의하여 원자탄 쓰면. 그래서 한반도를 가지려고 7월 12일이요 7월 12일 6.25가 일어난 배경을 잘 알아야 돼. 원자탄 터진 것은 8월 6일이요 8월 6일 터지기 한 달 전에 러시아 군대가 평양을 먼저 들어와요. 7월 12일 날. 김구선 선생님 북한에서 예. 이런 공부는 안 가르치죠? 예. 아, 그 개새끼들로 그거 안 가르치고 난리야. 예. 안 가. 그래서 이것도 확인할 게 몇 가지 있는데 7월 12일 날 평양에 러시아 군대가 들어와서 자꾸 하루에 4km씩 남쪽으로 내려와. 왜? 어차피 일본은 망한다 이거예요. 미국이 원자탄 쓴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을 주워 먹으려고 러시아가 주워 먹으려고 하루에 4km씩 내려오니까 미국의 대령이 말이야. 야! 협의도 없이 니들이 하루에 4km씩 계속 내려오면 어떡해? 하고 지도를 꺼내서 선을 딱 그은 게 38선이에요. 이 38선은 미국의 대령이 그은 건 사실이지만 38선이 미국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안 돼. 러시아가 하루에 4km씩 내려오니까 더 이상 내려오면 우리 용서 안 해. 이래서 38선을 그었으니 미국 대령이 38선을 잘 그었어 못 그었어? 맞지? 북조선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그걸 38선 그건. 38선은 네. 이게 말해도 이제 저런 대위가 하니까 교육에서는 안 가르칩니다. 아, 교육 안 가르쳐. 예, 안 가르치고 대위가 이제 미국이 러시아하고 거래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38도선을 선정하면서 일본의 꿀일 열도를 러시아에 주고 그 대신 남침을 안 하기로 해서 미국 대통령이 스탈린한테
친서를 보내고 보낼 때도 그걸 승인해 줄 거로 생각 못 했는데 스탈린이 그걸 승인해 줘가지고 38도선이 자, 이루어져. 그래서 38선이 그어졌는데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6.25가 일어나는 원초적 동기를 알아야 돼. 그어졌어.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더 이상 개성 밑으로 못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한 달 후에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어요. 터지니까 러시아 군대가 부산까지 다 먹으려고 하니까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장관님 9월 달에 9월 6일 날이야. 언제 들어왔어? 9월 9일. 9월 달에 철수했다가 예, 다시 들어온 게 6.25 때 들어온 게 6.25 때 들어온 것은 인천에 7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7월. 아니, 6.25 9월 6일 같은데 아니 이따가 야 오키나와에 있는 방송실 저 빨리 찾아가지고 컴퓨터 검색해봐. 그- 그래서 미군이 오키나와의 미군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왜 들어왔느냐? 가만 놔두면 러시아가 부산까지 다 먹어요. 그러면 미군이 한국에 잘 들어왔어 못 들어왔어? 여기도 뭐 절반은 또 빨갱이 돼서 벌써. 다시 물어볼게. 잘 들어와서 못 들어왔어? 만약에 미군이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겠어? 일본의 원자탄 터진 뒤에 미군이 한국에 안 왔으면 어떻게 됐겠어? 부산까지 다 러시아의 지배하에, 다시 말해서 북한의 지배하에 들어간 거야. 황장로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맞죠? 예, 정확하시고 네. 아까 그 본스틸 대령입니다. 나중에 우리 본스틴 대령. 유엔군 사령관 한 분이 아. 그때 대령이었는데 38선을 그을 때 이제 군인 입장에서는 이 그런 선을 그을 때는 주로 지형지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 사전에 연구가 되었으면은 그렇게 38선 이렇게 끊지 않습니다. 그렇지. 근데 그만큼 우리 가치가 미국한테 없었고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니까 그냥 38도선을 끊었습니다. 거기 맞고 그다음에 미군이 온 것은 이때도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적인 정치 역량인데 그때 트루만 대통령은 이 투입하고 하는 것을 미군 투입하는 것을 주재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메가더 장군한테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1000km 밖에 있던 오키나와에 주둔하던 미군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온 겁니다. 예, 그게 안 들어왔으면 우리가 사실 낙동강 방어선 전투도 없었고 밑으로 내려갔으면은 인천 상륙작전도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군이 와가지고, 자, 이제 미군이 왔단 말이야. 나갔던 미군이 다시 왔단 말이야. 와서 38선에서 러시아 군대하고 미군하고 딱 이게 딱 대치를 했던 거야. 대치를 했을 때, 그때에 잘 들어보란 말이야. 그때에 이 하지 중장이 있죠. 하지. 장로님하고 비슷한 별 3개. 하지. 그때 이제 해방 이후에 군정을 담당하고 있었죠. 하지 중장이. 예. 그게 딱 나서 메가더 바로 밑에 부하. 태평양 사령관. 그렇죠. 그렇죠. 예, 전체 태평양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메가더는 원수니까 별이 5개예요. 4개예요. 5개. 5개. 예. 근데 하지 중장이 한국을 관리하러 왔어요. 미군이 왔는데 와서 일본군들 다 내쫓고 다 정리한 뒤에 앙케이트 조사를 했단 말이야. 앙케이트 조사를 이양 온 겸에 나라까지 세워주고 갈 테니 첫째 공산주의, 둘째 사회주의, 셋째 자유민주주의 한번 동그라미를 표시하라 그랬더니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는데 세상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80%가 글을 못 써요. 글을 못 쓰니까 어디다가 표시해야 될지 모르니까 심지어 짝대기를 한 개 꺾어 놓고 짝대기 한 개 꺾어 놓는데 여기다가 칠하면 여기다가 칠해라. 2개 꺾어 놓고 여기다 칠해라. 이래가지고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결과가 1950년 7월 10일 날 오키나와에서 미군이 왔다고 떴네요. 저기 장로님 말이 맞네.
역시 하사는 안 되겠다. 아니, 그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빨리 왔다는 거죠. 빨리 왔다. 야, 7월 10일로 왔다. 왔는데, 그래서 안기 조사를 했더니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세워달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 국민의 80%예요. 6.25가 왜 일어난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에치슨 국무장관이요,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몇 프로라고? 뭐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멍청한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그러면 지나간 일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은 우리가 멍청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지금 또 멍청해졌어. 이재명을 찍은 사람이 1614만이 또 이 국민들이요, 똑똑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동하는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중장이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80%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세워달라 그러니까 이승만한테 가서 보여줬어. 이 박사님 보세요, 이 국민들이 이렇게 세워달랍니다. 그러니 이 나라는 희망이 없으니 우리는 나가겠습니다 하고 군사 고문단 500명 남겨놓고 미군이 철수를 한 거야. 이해가 돼요? 그냥 국회에서 나가래서 나간 게 아니라니까. 국민들이 그 짓을 하니까.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짓을 계속하면요, 미국이 손 뗀다니까요. 아이 정말 나 욕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 이게 정말 미국이 손 떼야 되겠어? 근데 지금 7월 27일 날 정전협정한 날 평택에 인간 띠익기 좌파 빨갱이들이 미군 부대, 평택 그 넓은 미군 부대를 다 손으로 손을 잡고 미군 부대를 둘러싸고 미군은 나가라고 7월 27일 날 정전협정 날 기념 행사한다고 선포했어. 저기 그날은 우리도 총동원했어. 우리는 10배 이상 동원해가지고 평택 미군 비지를 우리가 보호하여, 그 새끼들 오면요 다 바늘 가지고 나와. 바늘 가지고 다 찔러버려. 다 찔러가지고 이 개자식들 말이야. 이러니까요, 이렇게 되면요 미군들이 귀찮아한다고. 왜 이렇게 우리를 싫어해? 그럼 나가야지. 이 배경을 또 만들려고 지금 애들이 또 발광을 떠는 거야. 이번에는 우리가 밀리면 돼, 안 돼? 돼, 안 돼? 그랬더니 이승만이가 울면서 그래. 가려면 너 혼자 가라, 이 개새끼야. 너 브리스턴 대학의 박사잖아. 미국 가서 교수 해먹고 살면 잘 사는데 너희 나라 희망이 없어. 안 간다. 나는 한국에서 죽는다. 가려면 너 혼자 가라, 이 개자식이야. 예?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개자식이 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아니, 개자식은 안 했는데 영어로 욕 잘해요. 이승만이요. 보통 욕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난 영어를 못해서 욕을 할 줄 몰라. 영어를 욕을 할 줄 모르는데 실제로 이승만은 욕 잘해요. 욕 잘하는데 가려면 너 혼자나 가라, 이 개자식아. 나는 한국에서 죽을랜다, 이 개자식아. 그랬더니 후회하지 마. 나 분명히 너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 이래서 미군이 1차 미군이 철수를 한 거야. 1949년 6월 30일 날 이충훈 박사님의 말에 의하면 6월 30일 날 미군이 철수를 한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 1차 미군이 나갔다고. 자, 나갔는데 지금 평택에 미군이 왔어, 안 왔어요? 그 미군이 나갔지. 그 다음에 에치슨 국무장관이 말했죠. 한반도에 관심 없다. 왜 그랬느냐? 왜 에치슨 국무장관이 이 공산주의 남하의 선을 한반도를 왜 뺐느냐? 그때만 해도 미국하고 소련하고는 친구야, 친구. 뭐라고요? 독일을 잡는데 같이 친구라고, 친구. 친구끼리 육군이 지상전에서 맞서고 있으면 친구끼리 피 흘리는 일이 생겨나니까 차라리 안 부딪히려고 소련하고. 그래서 에치슨 국무장관이 해양선을 정한 거야. 미국은 함대의 나라니까. 그러면 육군끼리는 안 부딪히니까. 이 말은 뭐냐?
히틀러 잡는데 1800만 죽었으니까 러시아가 한반도는 니들이 가져. 그냥 선물로 주려고 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미국 놈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 놈 믿지 마라. 일본은 일어난다. 소련에 뭐 하라? 속지 마라. 소련에 속지 마라. 미국도요, 이해 타사만 안 만들면요, 언제든지 나갈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이제 해석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해석이, 자, 김구선 선생님. 예. 북한의 해석이. 예. 자, 거기다가 이제 박헌영이가 이제 올라왔단 말이야. 북한 올라와서 남한에 남노당을 78%를 조직해놨다.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성시백. 예. 성시백은 또 다른 라인이죠. 예. 북한도 공작을 할 때 보면요, 그 같은 편끼리도 복선합니다. 복선하죠. 예, 예. 같은 편끼리도 서로 연락 못하도록. 예, 예. 예. 성시백 간첩이 다시 보고했어. 준비 다 됐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김일성이가 또 박헌영이 데리고 이제 드디어 스탈린한테 허락을 받으러 갔죠. 예. 그 뭔 허락을 받았어요? 거기 가서. 전쟁에 대한 허가를 받았죠. 전쟁 허가를. 예. 허가를. 목사님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전쟁은 50년 6월 25일에 있었지만은 49년도 6월 30일 날에 이제 미군 철수하면서 러시아군도 철수했는데 이게 전쟁에 대한 결정이 난 소막전입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49년 6월. 49년. 예, 6월. 해서 저 남과 북에서 하니까 미군, 러시아군을 다 철수하자. 그러면 6.25 일어난 것은 50년 6월 25일인데 예. 1년 전에 예, 예. 이미 전쟁이 결정이 됐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다 결정났습니다. 결정을 했다. 예. 그래서 스탈린한테 가서 예. 허락을 하니까 예. 스탈린이가 처음에는 거부했다며요. 예. 그러나 주체자가 핵심이니까 거기에 스탈린은 동의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시 또 재가를 받으러 갔을 때 예. 모택동한테 가서도 동의를 받아라. 예. 이래서 지금 기밀 문서 해방 이 공개된 기밀 문서에 의하면 잘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스탈린 이놈이요. 왜 6.25 전쟁을 허락했느냐. 잘 보세요. 그때 중국이 미국하고 붙으려고 그러는 거야. 중국이 누구하고? 중국이 미국 쪽으로 붙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원수를 만들어야겠다. 이것은 조선반도에 전쟁을 허락을 해야겠다. 이게 지금요, 그 유럽의 유고 체코 죽은 놈 그 새끼. 찌또. 그 새끼한테 한 편지에 다 드러났거든.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세계의 높은 놈들이요, 별장난 다 치는 거예요. 그런 장난이 지금도 한반도를 놓고 그런 장난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잘 들으라고요. 잘 들으라고요. 우리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 알지도 못하는 거래들이 제 위에서는요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럼 자 이제 미군 철수했지. 그 다음에 이제 애천승 국무장관이 한반도에 관심 없다 하고 우리는 홋카이도로부터 미국은 함대 나니까 배 가지고 지키면 좋단 말이야. 배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대만, 필리핀 이 지키겠다. 이러니까요 김일성이가 넘겨주는구나. 대한민국을 넘겨주는구나. 그래서 6.25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다 이런 바깥의 조건이 맞아 들어가서 1950년 6월 25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뭐 하는 날이에요? 6.25가 일어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6.25가 일어난 것은 복잡한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박헌영 이 모든 복잡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마지막에 이거 하나 더 해야 돼. 그래서 6.25가 일어났지.
일어났는데 지금 평택에 미군이 왔죠. 이 미군은 45년도에 온 미군이 아니요. 6.25 때 온 미군이요. 6.25 때. 그러면 6.25 때 미군이 왔으니까 지금 평택에 와 있는 미군은 사실은 누가 책임이냐? 김일성이가 불러온 거예요. 김일성이가 6.25 안 일으켰으면 저 미군이 와요, 안 와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이제 가자. 지금 있는 미군이 온 것은 예. 김일성이가 불러왔다고. 그 개새끼가. 그걸 마무리해요, 목사님? 그렇지. 아, 예. 미군이 두 번 왔죠? 맞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왔다가 갔고 두 번째 미국은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승만과 메가더와 투르만을 통해서 미군을 오게 하셨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죠. 또 그 이후로 70년간 계속 미군이 주둔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모든 것들을 확보하게 해주셨습니다. 됐죠, 목사님? 맞아. 황장은 군사 전문가로서 지금 오는 미군은 누가 불러왔어요? 뭐 당연히 김일성이가 부른 거죠. 김일성이가. 오늘 제가 저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네. 자유마을을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분하고 이제 같이 앉아서 왔습니다. 네. 이분은 혼자서 한 800 오늘까지 820명. 어디 계세요?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쭉 신문 방송 이렇게 좀 6.25니까 네. 스크린을 했는데 네. 정말 가슴이 답답한 것이 뭐냐면은 6.25가 오늘이면은 어제부터 최소한 KBS하고 맞지. 지상파 또는 EBS는 맞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맞아. 국민들한테 알리고 특히 그것보다도 미군의 주한미군들 때문에 또 한미동맹 때문에 우리가 73년 동안 전쟁 없다 이런 걸 알려야 되는데 그렇지. 없습니다. 그냥 6.25 행사도 그냥 뭐 연주회 위주.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사교육 문제도 교육이 문제지만은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참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 나라 TV에서 지금 벌써 목사님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 그렇지. 6.25에 관한 이런 저 이야기들이 이게 국민들한테 제대로만 전달이 되면은 그렇지. 정말 심리적인 혁명이 일어나는데 다 돌아오지. 국민들이. 저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맞지. 김구 선생님, 예, 그 마지막 말씀, 그 6.25에 대해서. 예. 이제 판이한 남과 북의 현실이에요. 제가 말씀 올리고 푼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식이 대단히 높습니다. 전쟁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어요. 6.25 전쟁에 대해서.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모든 게 줄거리예요. 지식이에요. 우리는 사상과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지요. 그 줄거리 속에 우리는 사상과 정신을 도출해서 북한테 이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 황 장군님 말씀 옳게 하셨는데요. 지금 북한 같으면요, 6월 20일과 관련해서 전 국민의 사상 정신 교양 사업이 진행됩니다. 철천지원수 미제를 소멸하라. 남조선 괴뢰 도당을 척결하자. 이 사상을요, 전 당적으로 근로단체 조직적으로 진행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 보면요, 너무나도 안일해이하게, 이제 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놀랬어요. 평택 군사기지 인간떼 형성한다고. 참. 이게 뭐냐 하면 저는 여기 앉아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북한의 지시로구나. 7.7은요 북한에서 전승 승리의 날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천재적 군사 사상에 의해서 미제 침략군을 소멸시킨 전승 기념일이에요. 하하. 그렇게 이번에 그래서 군사 무력시위도 크게 할 겁니다. 거기에 동승해 가지고 이제 그 인간띠를 이룬다고지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재명이 찍은 1614만 명 이거 위험한 세력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띠예요. 이재명은 미군 철수를 골수까지 묻힌 사람입니다.
해서 제가 오늘 말씀 올리고 푼 것은 우리가 6.25라는 이걸 다 잊고 오직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겠다는 생각밖에 없이 살 때가 아니다. 반대로 좌파는 좋게 인간 띠를 이루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파괴해서 김정은이 한 대 바치려고 한다. 응? 여기에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내내 그저 언제 전쟁이 일어날 때 미군이 오게 때가 아니라 사상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국가를 지켜야 한다. 자유통일 해야 된다. 이런 사상을 무장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빨갱이 이동호 교수님이 지금 왜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전 빨갱이 있죠. 전 예. 빨갱이, 전직 예, 빨갱이. 전직입니다, 전직. 전직 좋아요. 전직. 저는 6.25 전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제 황중선 장로님 이야기했지만 전쟁이 우리가 자이튼 부대 파병하는데 3개월 걸렸다는, 결정하고 3개월. 만약에 미군이 3개월 후에 들어왔다면 대한민국 없었을 겁니다. 없어졌지. 그런데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고 15일 만에 세계 역사상 이처럼 빠르게 진입한 사례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하나님이 살려준 나라, 저처럼 과거에 잘못된 역사관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 회개시키고, 그리고 이제 저 원흉 북녘을 물리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 뭐냐면, 지금 연세가 90 이상 되신 분들은 책이 필요 없어요. 왜 책이 필요해요? 다 봤는데 그분들의 증언의 말을 들으라고요. 6.25 일어나기 전 1950년 그때 보다가 지금이 더 심하다는 거야. 자,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1950년 6월 25일 6.25 일어나기 전 그때 상황하고 한마디씩만 더 해봐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이 더 심하다는 거야. 예, 맞죠. 목사님. 그때는 대통령은 그래도 이승만이었었잖아요. 네. 한 마디씩 또 다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짧게. 그때보다 더 심하다고 말. 예, 그때보다 더 심합니다. 네, 분명히.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덧붙이면, 말 나온 김에 목사 하나 소개를 할게요. 그렇지. 엊그제 제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신데, 아들이 50살인데, 현재 공무원이래요. 근데 이놈이 미군 철수해도 좋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하고 이제 부자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제 그분한테 좀 신세를 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글을 쓰려니까 너무 짧아가지고요. 그 놈을 나한테 소개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소개하면 내가 만나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데 걔는 이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카츠라 탭부터 밀양에 의해서도 미국이 포기한 적이 있었고, 조금 전에 나와 있는 에치슨 극동 방위선도 한국을 포기한 것이에요. 맞아. 미국도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전체를 놓고 봤을 경우에 미국만큼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 나라가 있냐 이 뜻이에요. 없지요. 대한민국의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누가 다 세워줬습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다 해줬죠. 맞아. 세계 최강의 나라, 그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가장 더럽고 못 살고 희망 없는 나라에 와서 목숨을 던지고 희생한 분들이 미국 사람이에요. 2000년 역사에서 중국놈 중에서 그런 사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조만간 그 아들을 소개해달라. 내가 밥도 사주면서 한번 정확하게 내가 얘기를 해주겠노라 그랬는데, 50살 먹은 공무원이라는 인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막 목 놓아 부르짖고 하는 이유도 참. 그런 인간들 하나라도 우리가 구제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하시기 때문에 지금 사우나 속이지만 우리가 다 참고 인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보다 더 합니다 지금이. 예.
아유, 목사 아들이 50살 된 공무원이 미군 철수해도 된다고 이따위 소리 하잖아. 그때보다 더 심하다니까. 더 심합니다. 황장님,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지금이 더 불안하다고 봅니다. 더 불안하다고. 왜냐하면은 우리 지정학적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6.25 때 김일성이가 남침해야겠다는 결정적인 유혹을 받은 것은 박은영이를 비롯해서 성시백 등 여기에 남한의 간첩들이 그렇지. 다 됐습니다. 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맞아. 거기에 국제정세가 이제 붙은 건데 지금은 어. 6.25 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어. 재래식 전쟁은 우리가 뭐 100대 0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북한이 그런 유혹을 김정은이가 받는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핵무장입니다. 핵무장. 저거 핵무기 보유했다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 핵무기를 우리 대통령들이 돈 주고 가서 우리 돈으로 만든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똑같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간첩들이 저는 6.25 때 간첩들보다 지금이 훨씬 더 요소에 조직적으로 붙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기가 막혀. 정말 심각하게 보고 기가 막혀. 이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기가 막혀. 김고선 선생님,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저는 그때보다 더 불안하죠. 저는 정보기관에 30년 근무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전쟁에 앞서서는 정보전이 진행돼요. 지금 세상은 정보전에 의해서 정치도 진행되고 군사도 진행되고 경제도 진행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80년이라는 오랜 세월 또 제가 말하겠습니다. 적화 공작을 수없이 진행했어요.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좌파에 의한 난동질이 있을까봐 가장 걱정됩니다. 이 난동질을 막지 못해요. 왜 못 막느냐? 이전에는 그래도 독재라는 말이 따랐어요. 북한이 가장 대한민국을 망쳐놓는 데서 앞세우는 게 뭐냐? 자주, 민주, 평화 이 구호예요. 좌파가 살한 게 이 구호를 가지고 살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고 하지만 제 머리로서 생각할 때는 이거는 좌파의 난동질에 의해서 탄핵됐다고 저는 봅니다. 틀림없지. 이번에 있을 난동질은요, 그것을 초과합니다. 좌파는 죽기 살기 내기로 이제 난동질 불릴 거예요. 응? 여기에다가 국제적 정세를 볼 때 북한은 핵을 가졌습니다. 이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북미 관계, 미중 관계 이런 문제를 이제 깊이 생각해 보면 6.25 전쟁 때보다 몇십 차원의 높은 수준에서 지금 제 눈앞에는 불안한 감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진정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융성 번역시키려면 또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승만 사상으로 무장해가지고 선 자유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 선 자유 통일. 그거 안 하고 세월이 가면 세월도 많이 아니고 10년 내로요 잘못됩니다. 세대 교체가 끝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때는 위험하다고죠. 그래서 3년 내의 자유 통일을 저는 선 자유 통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말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김정은이 멱다는 거예요. 길면요 자유 통일이 됩니다. 자유 통일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주도권을 좌파에게 줄 수 없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집회들 있잖아요. 좌파 집회, 우파 집회. 여기서 우선 손제압으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여기에서 숨골을 터뜨려주면 이제처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난동질이 일어납니다.
난동질이 꼭 일어나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사상 정신을 가지고 좌파를 손제압하고 3년 내로 자유 통일을 꼭 이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이도 교수님, 김정일이가 고이즈미 일본 총리를 만났을 때 한국 남한만 북한한테 넘겨주면 밤을 새도록 부시하고 나는 춤을 추고 싶다. 그리고 두고 봐라. 이 지금 남조선 보다가 우리가 미국을 더 잘 섬길 테니까 그거 알아요? 네, 아마 충분히 그러고도 나올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조선 혁명인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아까 난동질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저희 이제 주사파 용어로 하면 전민항쟁이라 그럽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민중들이 일어나서 무장투쟁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80년 5월은 광주에서만 끝났지만 지금 현재 간첩과 지금 현재 주사파의 조직,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상황에 그들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광주가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시대에서 동시다발로 아마 무장 봉기가 일어나면 그것은 미국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저는 적화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럴 준비들은 끝나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계기를 만들어낼 텐데 저는 그 전에 우리가 사전에 저들을 제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유마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저들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광화문 광장을 압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7월 27일 날이 이제 그 휴전협정 날인데 그날을 D-Day로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 전체를 인간띠 잇기로 행사를 저희들이 결정했는데 이런 말을 왜 계속하냐 하면 빨리 그 행사 포기하라고. 빨갱이들아 포기해. 그럼 왜 쟤들이 그걸 하는지를 잘 보세요. 미국은요, 여러분 텔레비 봐서 알죠? 미국은 교통경찰한테라도 조금만 선을 그어놨는데 넘지 마. 폴리스 라인 넘지 마. 넘었다 그러면 바로 총 쏴버려요. 미국 경찰은. 그러면 이 좌파 애들이 뭘 유도하려고 그러겠어? 그냥 인간띠 있기를 해서 미국 무대 안으로 진입을 해 들어가면 미국 헌병들이 가만두겠어요? 바로 총 쏜다니까요. 미국은 원칙이 바로 총 쏜다니까. 그러면 바로 내전으로 붙는 거지 이제. 이걸 유도하려고 저 지랄을 떠는 거야. 이해가 됐지? 그래서 우리는 전 국민이 평택으로 다 모여가지고 아예 그 새끼들이 미군 부대 안으로 선을 넘지 못하도록 쟤들이 일부러 유도하는, 쟤들은요 목숨을 버린다니까요. 분신 자살도 하잖아요. 걔들이 가서 제일 먼저 미국 헌병한테 총 맞아서 제일 먼저 죽으려고 지금 환장 걸린 놈들이 수도 없어요. 이것을 지킬 사람은요 가문 세력밖에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경찰이 지키기는 뭘 지켜? 헛방이요. 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전 세계에서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